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기운을 내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연비제가 계약 연비제가 통과됐죠. 이것은 민주주의는 죽은 겁니다. 민주주의는 죽고 국회의 기능을 파괴하고 헌법 정신을 완벽히 파괴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소수 위성 정당과 더불당의 쿠데타입니다.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이 계약연비제는 아무리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해도 더불당의 잔악무도한 전진에 의해서 통과되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 법안이 남았는데요. 공수처 법안 내일 모레 30일 날 통과하리라 그러는데요. 글쎄요. 한번 보시죠. 통과는 될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윤석열의 행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연비제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연비제만 47석 비례대표 중에서 30석만 준연동형으로 한다 그러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수학자들도 연비제를 계산을 아직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어느 당에 얼마나 갈지, 어느 당에 몇 프로를 얻어야지 얼마가 갈지, 몇 석이 갈지 아직도 수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국회의 기능, 국회의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한 것이죠. 그죠? 뭐냐 하면은 연비제 준연동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한 선거제하고 똑같은데 뭐냐? 지역구 한 석 찍고 비례정당 한 석 찍는 건 똑같아요. 어느 정당이 비례정당을 줄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비례정당을 주면은 비례정당한테 투표를 하면은 그걸 쭉 모아가지고 득표율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민주당 30% 얻고 한국당 30% 얻으면 비례대표 47석에서 곱하기 30% 해가지고 47석 곱하기 30하면 얼마입니까? 37이 21 37석 30% 곱하기 47 하면은 3, 42, 37, 21 15석 정도가 한국당에도 하고 민주당에도 갔었죠.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뺀다 이거예요. 빼가지고 비례정당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수정당한테 준다는 거예요. 소수정당한테. 그래서 정의당이 막 15석 정도 가져간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표의 덕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갖다가 파괴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려면 헌법을 고쳐서 내각제 하에서 해야 되는데 내각제 하에서 해도 이거는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1인 한 표, 표의 등가성의 문제인데 내가 찍는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게 선거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찍는 사람한테 안 가고 당한테 가요. 당한테도 가르는데 당한테도 의석을 많이 얻은 당한테는 안 가. 의석을 적게 얻은 당한테는 가. 이게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고 이거는 근본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드리면 말이죠. 정의당이 가장 핫하니까 정의당이 지역구에는 말이죠. 2명 내지 3명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비례대표 4명인가 해가지고 3명, 4명 해가지고 6석이죠. 근데 정의당이 최악의 경우에 지역구에서 하나도 못 얻어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 고정 노동자들 중심으로 고정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5%를 간다 이거예요. 5%. 5%를 얻으면은 30석 중에서 연동형제, 준연동형제 30% 중에서 3, 5, 15, 15석을 가져간다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린 저 사람들이 싫어서 안 뽑았는데 지역구에서. 근데 저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가지고 가져간다. 그게 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요번 국회에는 될지 모르지만 21대 총선은 22대 총선에 가서 우리가 이기면은 돼요. 이기면은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갖고 나온 게 비례정당이죠. 비례 한국당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방송하려고
참 유혹이 심했어요. 다른 우파 유튜버에서 신의 한 수다. 한국당 비례정당이 신의 한 수다. 이 방법은 최고다. 그래서 우리 표를 몰아줘 가지고 한국당이 125석을 이상을 갖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함정이 많고 모순이 많죠. 제가 왜 그렇게 방송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가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럼 우리의 절망감은 어떻게 되죠? 우리 우파 지지자들, 한국당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게 뭐냐 하면은 첫째, 한국당 비례정당이 성공하려면은 한국당이 성공하려면은 현 정치적인 지형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현 정치적인 지형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30%, 그 다음에 갤럽의 일반 통계로 봐서 그런 겁니다. 여론조사 통계로 한국당 지지율이 30%라고 치고 또 더불당 지지율이 40%라고 치고 또는 우리가 20대 총선 때 한국당의 지지율이 36% 정도 됐어요. 한국당 지지율이. 그 다음에 더불당 지지율은 한 41%인가? 41%인가 그랬죠 아마. 41%인가 35%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당 지지율이 현재와 20대 같이 그대로 30 내지 36%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세우면은 15석이나 12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지금 한국당은 이대로 가다가는 해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해체될 위기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한국당 지지자고 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해체될 위기에 있는데 해체 안 되게 막아야죠 우리가. 그럼 전제가 뭐냐? 한국당이 계획을 하고 인적쇄신을 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키든가 한국당을 지키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이제 계속 나올 이제부터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수 통합이나 보수 연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 통합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국당 당명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그리고 나서 비례정당 한국당이 발륨이 커지고 나면은 그때는 완전히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한국당 주위에 자칭 우파라는 자칭 보수라는 위성정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당들이 없어져야지 한국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또 변수가 또 하나 있죠. 안철수가 돌아온다는 거죠. 안 돌아와도 안철수 당은 한국당으로 합류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각계격파에 나간다는 것이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10%는 돼요. 10%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럼 10%가 되면은 그 10%가 선거가 딱 오고 안철수가 한마디 던지면은 그쪽으로 10%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10%가 정의당보다 2배가 되는 지지율이 그죠? 그런데 그것은 거의 안철수가 돌아오기 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죠? 과거 국민의당. 그래서 첫 번째는 현 정치 체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야 문제고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는 자기들이 더불 비례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연비제도 이렇게 계약을 갖다가 아주 누더기 쓰레기 걸레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애들이 신의 의석을 차지하고 위성정당 정의당하고 연대해가지고 좌파 전환 독재를 계속 하려는 애들이 만약에 한국당이 우일성천하고 한국당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우파 보수 중도가 뭉칠 적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들이 비례정당을 만든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의 응집력은 우파 못지않게 우리 우파 못지않게 응집력이 친문 지지자들이 강합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더불 비례당을 안 만드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죠. 결국은 지들이 의석을 다 잃어버리겠다. 한국당과 우파가 연대가 들어가서 힘들게 하다가 당연히 만든다는 거죠. 제 말씀은. 믿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한국 비례당을 가려면은 지금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비례당에 한국당 의원을 한 30명을 보내가지고, 3위 정당을 만든다. 더불당, 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빼버리고 3위 정당을 만들어서 기호 2번을 가져가거나 3번을 가져가겠다. 이 소리인데, 30명이 누가 가냐 말이죠. 현역 의원이. 지금 한국당에서 비례 의원이 30명 안 되죠. 한 10몇 명 될걸요? 10명, 한 12, 3명 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현역 지역구 의원이 가야 되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이, 그죠? 30명을 채우려면은, 현역 지역구 의원에 가가지고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 불출마 선언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 다음에 현역 지역구 의원이 간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승적인 차원에 가야 되는데, 의원이라는 것은 비례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을 훨씬 더 값어치를 더 쳐주죠. 국민들도 그 사람들을 갖다 잘 따르고. 왜? 우리 선거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비례정당 가서 비례정당들이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비례정당을 세우려면은 선거 전에 한두 달 전에는 세워야 되니까. 그죠?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런 용기를, 그런 결단을 내릴 사람이 30명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벌써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벌써 오늘도 신상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신상직 의원 같은 사람은 솔직히 불출마 선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MB 박근혜 때 봉사했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도 지내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이 그만둬야 되죠? 지역 토착 그 세력들이 그만둬야 되는데, 경상 TK나 PK 북쪽으로 그만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지금 불출마 선언을 안 하죠. 불출마 선언을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 이게 한국당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0명을 갖다 비례정당에 보내야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벌써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거기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불출마라는 것도, 그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정계를 은퇴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요번엔 내가 안 나가겠다.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고 우리 당도 살려야 되고 우파를 살려야 되니까 안 나가겠다. 그럼 다음에는 나오겠다 하는 복선을 깔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누가 가느냐 문제죠. 그래서 서로 안 갈 이유를 까란 말이죠. 그럼 이게 한국당에서 잡음이 나오고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되죠. 지역구에 가서 승부를 걸으려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은. 정치 초년생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국회의원 준다는 어이구 웬떡에 하고 비례대표로 들어오지만은 2선 3선을 하고 정치 맛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비례정당에 가서 거기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차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더불민주당도 차릴 것이다. 그러면은 군소정당이 엄청 난립하겠죠. 군소정당이. 그럼 한국당의 의도대로 그 표가 많이 떨어질 텐데, 쉽게 말해서 기독교당 세워버려, 불교당 세워버려, 그 다음에 노동당 세워버려, 진짜 민노총이 할 수 있는 노동당 세워버려, 그 흑경리 같은 것도 세워버려. 이렇게 되면은 5% 이상, 3% 이상만 얻으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인데 5%긴 실제로 힘들겠죠. 하여튼 표는 분산된다는 거죠. 혹시나 자기들도 한두 세 얻을까 해가지고 지금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공화당 결국 한국당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당 생겨, 불교당 생겨, 천주교당 생겨, 무슨 당 생겨. 지금 현재 그 당이 35개라 그럽니다. 현재 있는 당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당이 또 35개래요. 근데 100개 이상의 당이 생긴다 하는 게 한국당 시뮬레이션이고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표가 과연 30%가 한국당에 올 것이냐, 또 더불당에 40%가 35%가 갈 것이냐, 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연 이런 1, 2, 3, 4에서 2번 민주당 비례정당을 세우는 그거 빼고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파 지지자들이 30%라고 칩시다. 그 50% 넘는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우파는 항상 대선 때 우리가 보면 되죠. 대선 때 51% 얻은 게 박근혜가 마지막에 있고, 그전에도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30% 플러스 그 다음에 중도 세력이 20%가 합해진 게 한국당의 선거 이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한국당 지지가 30%라 그러면은 과연 이 30%가, 우파 30%가, 제 말씀 들었죠? 여러 당으로 쪼개질 수가 있다. 여러 당으로. 그리고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면은
이 30%가 오롯이 100%다 한국당 비례대표를 찍을 것인가의 문제죠.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국 비례당이 성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선거 한 달 전쯤 가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래,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세우겠다고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너 연비제 통과시키지 마, 하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준 건데 무시하고 그냥 해버린 거죠, 애들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비례정당을 안 세워도 방법이 있어요. 지역구에서 승부를 걸면 돼요. 지역구에서. 왜? 지금 제가 제 방송을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민심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다. 민심은 이 정권을 칠 준비를 끝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치려고 그러는데 대상이 안 보인다. 새로운 도구가 안 보인다. 한국당으로 갔다가 지지를 하려고 해도 한국당이 혁신과 개혁과 인적 쇄신을 안 한다.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개혁하고 인적 쇄신하고 외연을 확장하면은 지역구에서 100% 승부를 걸더라도 민심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끝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희망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